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충격, 고통 여전하시죠? 저도 말이죠, 줄어들지도 않아요. 아직도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더 심해지죠, 갈수록.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잃었다 해도 그렇지, 지역선거구에서 163대 84 이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득표율에서 보면 8.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석수에서는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정당 투표, 거기에 대한 득표율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전체 여당, 전체 야당 의석수 보면 180대 103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뭐 지금은 어떤 말로도 여러분들이 그 상실감이라는데 분노 이게 달래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떤 말을 한들 그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성원하고 또 지지하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으니까 참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께 존경과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슬픔과 분노에서는요,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벗어나야죠. 왜? 우리가 여기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영원한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선거는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2년 후에만 되면 정권을 다투는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이겨야죠. 서력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들매, 들매끈 조여 매고 출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한편 다른 저쪽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그쪽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의석을 확보했거든요. 차지했거든.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 되기만 할 것인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한 부담, 짐이 될 겁니다. 곧 드러나겠죠. 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이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협박 가까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러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인사권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입니까? 지금 이 우희종 이 사람이 인사권자입니까?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기고만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이야기인데요. 거기 1번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당선된 김진애 전 의원이 있죠. 그런데 친문 네티즌들이 이 사람 보고 물러나란답니다. 사퇴해라. 왜? 사퇴하고 4번으로서 지금 낙선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 사람을 그 자리를 승계하도록 해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국회의원 한번 해봤잖냐. 그러니까 양보하라는 거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국민이 표로서 결정해 준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압박을 가해서. 이렇게 지금 기고만장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정권 차원에서는 모르죠. 이게 당분간은 힘이 뭐 하늘로 치솟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주변이 갈수록 허전해질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들인데 물러갈 정권, 물러갈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계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권력을 지금 찾고 또 거기다가 눈길을 돌리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큰 승리가 반드시 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당장 어떤 정책이든지 실패하면 그것은 바로 문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바로 여당 책임으로 돌아가죠. 이제까지는 야당 핑계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든지 잘못되면 야당 때문에 그랬다. 이제는 그런 핑계 댈 데가 없잖아요. 이 점도 문 대통령 정부에는 상당한 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집권당과 그 지지자들 얼마나 더 교만을 떨어댈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지, 이것은 이 몇 가지 사례로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유우파 우리 국민들, 시민들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22년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서로 정권을 다투는 선거입니다.
거기서 이기면 정말 이기는 거죠. 싸우면은요,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예, 배소의 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나라 장군,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조나라 군대하고 싸울 때 구사했던 그런 작전입니다. 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라 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저 질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기세 좋게 밀어붙였는데 웬걸 한신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조나라 군대를 물리쳤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신 장군한테 아니 장군님 도대체 어떻게 그 위험한 그런 진법을 쓰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군대는 우리 병사들은 멀리서 왔어. 그래서 지금 아주 필요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평지에서 전쟁을 쳤다면 전투를 벌였다면 우리는 우리 병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못 흩어지게 뒤에다 강을 이제 등지고 싸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죽을 테니까 앞으로 뭐 죽기 살기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 때나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 돼 있을 때 사직생의 그런 의지가 갖춰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통합당 뭐 더 물러설 때가 있습니까? 절대 궁지에 몰려 있죠. 그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럼 패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절박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우파 정당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국민, 자유우파 시민 모두가 한마음 되고 한뜻이 돼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언제나 함께 갈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자, 출발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